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장애인의 그 복지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선 그 1980년에 장애인 복지법이 생겨나고 이제 여러 가지 개별법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장애인 관련법도 좀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하자, 이런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법이 관련법이 실질적으로 또 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득 보장이라든지 치료, 의료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와 사회, 문화, 예술, 체육과 같은 사회 모든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고, 또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입법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런 그 취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가 장애인에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장애인 관련 입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태어나면서 존엄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 생명권이 존엄하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그 똑같은 그런 그 하늘과 같은 존엄한 존재이고, 또 행복 추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시장이 되든 무슨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 인간 자체로서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법 속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 실현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활권이라는 생존권의 보장도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애인 관련법의 이념적 토대가 개인 모형에서 사회 모형으로 그렇게 전환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개인 모형에서 사회 모형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전통적으로는 그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라든지 개인의 결함, 또 개인이 어떤 직업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또 동기나 또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반면에, 지금은 이제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건축물 장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또 장벽들, 이런 것들.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의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서비스 제공의 중심에 이제 전문가였다는 것이죠. 의사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상담사 같은 전문가가,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중심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장애인 스스로 옹호하고 자조하고 또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이런 추세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애인이 어떤 환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소비자 또는 고객의 역할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환자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의사의 말을 듣고 또 처방약을 정해진 대로 준수해서 복용하는 등. 그러나 지금은 이제 소비자는 이제 그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왕입니다. 그죠? 공장 사장님이 볼 때는 이제 장애인들도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세상에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법의 목표도 과거에는 치료라든지 교육, 훈련, 신변 정리, 적응, 취업 이런 단어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입법의 취지나 목적이 장애인의, 중증장애인의 자기관리라든지 또는 환경제약의 최소화라든지 또는 경제성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으로 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은 제초에 이제 이 그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될 시기에는 장애는 모두 5가지 법정 종류의 형태밖에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또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박약이라는 5가지 그룹의 장애인이 있었다면, 이제 2000년에서 조금 더 늘어나죠. 10개 유형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종류는 이제 15개입니다. 이것을 법정 장애 종류라 그러죠. 그래서 이 2003년에 만들어진 장애 범주는 20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 종류는 복지법상으로 15개로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마다 장애 인구가 다 다른 이유는 이 정부가 장애를 복지법상 장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돈이 많은 국가 재정이 튼튼한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을 폭넓게 잡아줄 것이고,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나라는 장애 인구를 한 전체 인구의 한 20% 봅니다만, 우리는 이제 겨우 등록 장애인 숫자가 한 5.6% 되거든요, 전체 장애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범주를 이렇게 자꾸 또 장애 인구수를 자꾸 늘려가려고 보면은 큰 문제나 정부에 보면은 역시 복지 예산과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장애인을 그렇게 폭넓게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상으로 첫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전에 국민의 책임을 먼저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책임은 장애를 이유로 어떤 영역에서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장애를 이유로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정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국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또 국민은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먼저 정부 이전에 그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들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상으로 우리나라 복지시설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법정 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장애인 생활시설이고, 여기는 장애인이 24시간 지내고 있는, 또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는 장애인이 출퇴근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 또는 심부름센터라든지 소아통역센터, 또 점자도서관, 또 점자 출판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요즘은 한 3가지로 아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 또 작업활동시설, 이렇게 근로능력에 따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산 어떤 수준, 피지컬 또 사이클로지컬 생산 수준에 따른 그런 장애 수준을 나눠서 이렇게 좀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구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법정 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정부가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복지 시설은 이제는 개인도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재활 시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생산 판매 시설은 한 13%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전국 17개소에서 그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 서비스, 용역, 재화들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장차법이라고 합니다. 장차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또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해서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최근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법률이 제정이라는 것은 대체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